명품을 만나는 즐거움 TV쇼 진품 명품 유닝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뢰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의 쇼감정단 소개해드리죠. 자, 이분은 옹기처럼 말이죠. 늘 푸근하고 무슨 부탁을 드려도 잘 들어주실 것 같은 이웃 같은 분입니다. 탤런트 박육식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진품 명품 나들이 하셨습니다. 예. 참 제 과가 이게 진품 명품 과인데 조금 늦게 불러주신 것 같아. 예. 그래서 덕분에 방송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호야라고 하는 그 영화를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다 중요한 거는 인간으로서 좀 진품 명품이 되려고 밤낮 그저 부단하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아유, 뭐 이미 진품 명품이신데요, 뭐. 자, 오늘 개성 있는 감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예가 중계 MC이자 또 TV 미술관의 MC로서 미술품을 보는 안목을 높여가고 있는 박은영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아나운서 박은영 박은영입니다. 아나운서 진품 명품의 첫 출연이잖아요. 네네. 오늘은 고미술품입니다. 예, 어떤 각오로 임하시겠어요? 사실 제가 매주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볼 때마다 잘 못 맞히고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직접 현장에서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나왔고요. 또 앞으로 안목을 좀 키우기 위해서 네.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참 아름답습니다. 어쩜 말도 저렇게 예쁘게 하는지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늘 우리에게 아주 신선한 웃음을 던져주는 남자죠. 개그맨 황기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뭐 그 17개월 된 아들 키우느라고 그 재미가 쏠쏠하시다죠? 뭐 지가 알아서 크던데요 뭐. 그 뭐 제가 그 애기 눈높이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요즘에 그 아는 선배가 그 철강 회사를 하는데 연락이 많이 와요. 왜요? 철 좀 들으라고. 자, 늘 진품 명품과 함께 하시는 전문 감정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저의 진행을 도와줄 탤런트 김혜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원입니다. 오늘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의뢰품입니다. 그림 한 점입니다. 참 멋지다. 이런 걸 이걸 풍속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저 풍속화. 풍속화하면 단원 김홍도가 이겁니다. 그렇죠. 이 김홍도 그림이죠. 단원 김홍도 선생님 작품이면 이거 값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아니, 단원 선생님 그림인지는 아직 뭐 모르는 거고요. 아니 MC가 그것도 모르고 진행해요?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 예. 그림이 기가 막힌데요. 단원 김홍도의 그림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오래돼 보이고 그림에서 기품이 느껴집니다. 보시면 굉장히 그 세밀하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뭐 생동 동물도 까지 그렇고. 그려져 있고 네. 아주 섬세한데요. 근데 여기 이분이 상당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이 그림의 네. 주인공은 이 가운데 앉아 계신 이분인 네, 것 위치가 같아요. 뭐 굉장히 그림 속에서 지위가- 중심에 계시고 또 자세도 굉장히 호방한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나요? 자, 과연 어떤 그림일지요? 의뢰인 모셔보겠습니다. 의뢰인 나와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집안 대대로 모셔오신 그림이라고. 예, 네. 저 7대조 석천공 화상입니다. 석천 한유도라고 한유도. 그러죠. 예, 그런 예. 오늘 이 그림이 저희 진품 명품에 나오기까지 뭐 이렇게 문중회의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그간 참 내가 7대 종손인데요. 먼저부터 진품명품에 한번 나가자고 하는 제의가 있었지만 뭐 선조의 그림을 가지고 뭐 가서 어쩌고 할 까닭이 없다. 그러고서 내가 거부간 했었는데 네. 이 시대가 그 옛날하고 틀리는 시대니까 한번 하자. 그렇게 이제 합의를 받아 몇 번 문중회의를 하고 결국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또 네.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좋은 그림을 함께 여러분들이 감상할 예. 수 있는 기회를 또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어떤 문화재로 지정이 지금 현재 돼 있다면서요? 예, 충청남도 도문화재 12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 저 그림은 저 어른이 49세 되던 전라 우수사를 하실 적에 그린 그림입니다. 무관이시구나. 예. 실존 인물을 그린 거군요. 자, 오늘 정말 저희가 귀한 의뢰품을 이제 눈앞에서 감상을 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 같이 앉아서 보시면서 예. 차근차근 또 그림 감상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예. 앉아주시고요. 야, 대충의 이제 그림의 내력은 아셨고 이게 뭐 한유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유도라 하면 이제 느껴지시는 게 있습니까? 그럼요. 예. 한가할 한,
그 유유자적 유. 그렇죠. 그 여유 있게 이제 이렇게 좀 낭만을 즐긴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한유. 진동관 의원님, 박용식 씨의 이 표현이 그렇죠. 예, 잘 한유도 맞습니까? 말 그대로죠. 예, 한가한 여가를 그 선비가 즐기는 그러한 풍경을 그리는 그림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진동관 의원님이 이제 선비가 한가하게 논이는 그림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뭔가 이제 글을 쓰고 보통 우리 그림들을 보면 대다수 선비가 뭐 한 두세 사람 앉아서 그늘람 밑에서 이 담화를 한다든지 또는 책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 그림은 그런 풍속도와는 완전히 다르죠. 특히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이 저분이 1700년생이거든요. 그러면 49세 때 그렸다니까 1748년도 제작을 한 건데 그 당시에 저러한 그림들이 대다수 보면은 조그마한 인물로서 풍속도는 가끔 그려진 예가 있습니다만은 이거와 같이 실존 인물인 석천공을 있는 그대로 정말 초상화 같이 이렇게 아주 참 사실적으로 그 묘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그림이 저 시대에 저러한 풍속화가 그려진 것은 좀 파격적인 일을 할 정도로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시대의 그 선비들 이런 분들이 그 여가를 즐길 적에 어떠한 행태로 즐기고 있다. 그러면 그 시대의 그 사치 향락이 상당히 그 분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분의 그 얼굴을 뵈면은 이 수염 하나, 머리털 하나도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표현을 했거든요. 정말 이분을 눈앞에서 뵙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입고 계신 옷을 보면은 대충 이분의 신분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박성실 위원님. 네. 지가 그동안 뭐 조그만 인쇄된 책자로 볼 때하고 지금 이렇게 실물을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오늘 얻었어요. 지금 머리에 쓰고 있는 건 탄건인데 이제 그 위에 뭐 정자간도 쓸 수 있고 뭐 삼호도 쓸 수 있고 이제 예복을 갖출 때 쓰지만 중말의 탄건하고는 조금 다르죠. 특이한 형태라서 당시에 그 탄건의 형태를 알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입고 계신 옷이 소매가 좁고 속에 입은 것이 길게 이렇게 있어 마치 두루마기처럼 보이지만 저거는 당시에 이렇게 편안할 때 입을 수 있는 평상복 중에 하나로 소창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소창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갈색으로 나타나고 앞에가 이렇게 네모난 그런 긴 모양이 달려있는 옷을 지금 그 위에 걸치고 계신데 배자예요, 그것이. 배자. 그래서 긴 옷 위에다가 배자를 걸치는 풍습이 당시에 있어서 배자를 보면 그 연화 만초무늬 이렇게 무늬가 아주 자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저런 거는 보통 인쇄문에서는 볼 수 없는 건데 아주 이거는 그 실물을 보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아주 귀한 정보를 오늘 얻고 가는데 이러한 차림새는 그 18세기에 그 사대부가에서도 또 반가에서도 널리 착용되던 그러한 복식 차림새입니다. 저 선비들이 좋아하는 것을 문방사오라 그러죠. 그와 같이 저기는 보면은 그 무관이 좋아하는 그 네 가지가 있습니다. 호남사오 또는 무반사오라 그러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꼭 찾아보십시오. 진동관 의원님이 퀴즈를 주셨는데 맞히는 분께는 인형 하나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정말요? 네 가지를 예. 다 맞춰야 되는 건가요? 보기를 들어드릴게요. 네. 1번 말, 2번 책, 3번 매, 4번 검, 5번 색. 이 중에 무반사호에 들어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를 골라주십시오. 맞히시면 정답! 인형 드리겠습니다. 황기순 씨가 먼저. 강아지, 개. 강아지. 예. 힌트에도 없었습니다. 박은영 정답. 박은영. 박은영 씨. 책이요. 책. 정답입니다. 박은영 씨께 인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 두 번째는 칼, 그 세 번째 말, 다음 네 번째는 색이라 했는데요. 바로 기녀를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럼 그 그다음에 250년 전부터도 네. 남성분들은 이렇게 예쁜 여자를 좋아하신 거군요. 뭐 그랬단 말씀이겠죠, 지금 그렇겠죠. 예. 사실은 저 당시에 그림들을 보면은 거의 기녀가 등장하는 그림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런데 기녀가 등장하면서 규모가 이렇게 큰 그림은 아마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희귀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게 누가 그린 걸까요?
아까 박용식 선생님은 김홍도 처음부터 단원 그림이 아니냐? 아니네요. 예. 아닌가 보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아, 무진 아니에요? 무슨 무진 무진 무슨 풀을 유자인 것 같은데 유월 아 유월 6월 1 제라고 써 있습니다. 이 무진년이 언제 해인지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예, 그럼요. 예. 영조 25년 서기론 1748년 그때 6월 달에 말이에요. 네. 6월 달 어느 날 그렸다는 이야기죠. 김희겸이라고 그렇게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바로 저거 제작되는 해에 어진을 모사하는 일에도 참여했다 했거든요. 인물, 영정 같은 걸 상당히 잘 그린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저 그림을 보시면은 그 바로 설정공이라든지 또는 그 마부 그분들의 그 인물 묘사한 것을 보면은 실존하는 인물 그렇게 그렸잖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얼굴을 그리는 그런 데는 상당히 뛰어난 화가였던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네. 풍속화이긴 하나 실존 인물을 그린 그림이다. 그렇죠. 풍속화는 분명히 풍속화죠, 그죠? 실존 인물을 등장시킨 그 시대의 그 풍속을 아주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이 뛰어난 이분의 그 기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주 그 드물게 이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복장으로 보나 지금 이 그림 속의 상황으로 보나 여름을 느긋하게 한가로이 즐기고 계시는 이 석천공의 모습을 저희가 이제 감상을 하는 건데요. 전체적인 느낌이 어떻습니까? 야, 살아있는 그림이네. 그때 그 상황이 이렇게 보여져요. 예. 그 석천공이라는 정말 실존 인물을 그렸고 또 그 그림 자체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이런 걸 보니까 저는 뭐 이게 얼마나 비싼 거인 것과는 상관없이 제 눈이 참 즐겁네요. 네. 눈이 즐겁다. 예. 한유도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은 직접 질문해 주십시오. 친절한 저 이 그림처럼 그 실존 인물을 그린 그 풍속화가 많이 있습니까?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그림은 가끔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처럼 정말 실존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런 그림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이십니다. 박은영 아나운서. 지금까지는 풍속도 하면 단원 김홍도 선생을 많이 떠올렸는데 이제는 화가 그 김희겸 선생을 떠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풍속도를 많이 그리셨나요? 김희겸 선생님이 풍속도를 많이 그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풍속도에 뭐 유능하다는 이런 말 나오는 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정말 사실적으로 그린 풍속도라고 이제 특별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황기수 씨. 네, 저 태어나서요 이렇게 공부를 진지하게 해본 적은 처음인데요. 너무 좋네요. 어쨌든 당시의 그 생활상을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는데 이 풍속도라고 하면 보통 그 연대가 빠르면 빠를수록 가치가 더 높잖아요. 혹시 그 연대가 지금 저게 풍속도로 빠른 편인가요? 그렇죠. 보통 저 전에도 뭐 풍속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풍속도가 우리 특기할 것은 기녀를 대동하고 한유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실존 인물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것. 그리고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다는 것. 이런 것이 다른 풍속도와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 특별하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그림입니다. 자, 이제 세 분이 고민하셔야 될 시간인데 과연 감정가가 얼마나 될까요? 써주십시오. 네, 쇼감정단의 추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식 씨 1,000만 원, 박은영 아나운서 6억 5천만 원, 그리고 황기순 씨 1억 7,500만 원 쓰신 거죠? 예. 자, 먼저 박용식 씨부터 이 그림의 추정가가 1,000만 원일 것이다. 네, 뭐 진품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네.
그 제 짧은 상식에는 조금 연대가 200한 몇십 년이 됐기 때문에 아주 그거 같지는 않고 후손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겠지만 조금 좀 일반인이 소장하기는 조금 또 견해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좀 그렇게 썼습니다. 예. 박은영 아나운서는 6억 5천만 원 쓰셨거든요. 네. 아까 처음에 문화재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사실 예. 문화재라면 우리가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아무나 소장할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까 박성실 위원님께서도 그 복장을 보고 많은 정보를 얻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자체로 굉장히 보존 가치가 높고 가격이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6억 5천만 원을 적었습니다. 왠지 박은영 아나운서가 그동안 미술품을 많이 그 TV 미술관 하면서 보면서 네네. 뭔가 좀 이 안목이 높아지면서 이 감정가도 이렇게 확 올린 게 아닌가. 제가 미인도만 전시하는 전시회도 갔었고요. 또 네. 풍속도만 전시하는 전시회도 갔었는데 그때 본 김홍도 선생님의 그림과 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렇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충분히. 황기순 씨는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1억 7,800만 원이라고 쓰셨다가 다시 1억 7,500만 원으로 300만 원을 낮추신 거죠? 이게 원래 정상가는 1억 7,800만 원이 맞아요. 근데 왜 300만 원을 깎았냐면 예. 그 기녀들 있잖아요. 네. 기녀들의 얼굴이 사실 그 인물을 잘 그리시는 분인데 대강 그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을 조금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에서 감점 요인이 300만 원을 제가 적용시켜서 1억 7,500만 원이에요. 예. 의뢰인께서 쓰신 네. 작가는 영입니다. 예. 아무래도 후손이시기 때문에 이 또 조상의 그림의 가격을 매기신다는 게 선조의 유물을 가지고 후손이 무슨 가격을 얼마니 얘기한다는 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영어로 적었습니다. 예. 일단 뭐 진품 명품에서 이렇게 귀한 작품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큰 기쁨인데요. 예. 저희가 또 나오신 이상 이 감정가를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예. 저희가 이 석천 한유도 과연 감정가가 얼마나 될지 최종 감정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가 보여주십시오. 1748년에 그려진 석천 한유도입니다. 석천 한유도 충남 유형문화재 12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올라갑니다. 자, 천만 단위 15억 원이 나왔습니다. 15억 원. 15억 원이 나와서 그나마 박은영 아나운서가 가장 가깝게 맞춰주셨어요. 인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15억짜리. 자, 이 석천 한유도 15억 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2004년에 이 청자상감 모란문 장구가 감정가 12억 원이 나와서 역대 최고 감정가였었거든요. 그럼 이제 오늘로 바뀐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네, 한유도가 빨리 지우겠습니다. 15억 원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오, 15억. 박은영 아나운서도 뭐 가까이 맞히긴 했지만 놀랍지 않으세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너무 터무니없게 비싼 가격을 적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오늘 이 그림을 본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입니다. 진홍만 의원님 궁금합니다. 15억 원의 감정가가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요? 예, 저 그림이 제작된 것이 1748년도거든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저러한 풍속도를 그리는 것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기녀가 등장하면서 풍속화를 그려지는 것은 그 해원 신윤복 선생이 그린 전신첩이라는, 거기에 보면은 저런 기녀들을 대동하고 뭐 뱃노래를 한다든지 이런 노래하는 그런 풍속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이것이 적어도 한 50년 가까이 먼저 그려진 거죠. 그러면서도 실존 인물을 등장시켜서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는 거. 뛰어난 작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15억뿐만 아니라 사실 저 개인 욕심 같으면 홀등 더 높이 책정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5억 정도면은 충분히 그러한 문화재적인 가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쉽지만도 15억으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야, 왠지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그림의 이 기운을 느끼게 되는 거 있죠. 예. 진품 명품의 최고 감정가를 다시 쓴 한유도를 보고 계신데요. 저희 진품 명품에서 이 석천 선생이 태어나신 충남 홍성에 다녀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TV쇼 진품명품의 김혜연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충남 홍성에 위치한 거북이 마을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아주 중요한 유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보물일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거북이 마을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어떻게 유래가 된 거죠? 예. 거북이 마을은요, 뒤에 마을을 감싸고 있는 산이 보계산인데요. 보물이 덮여져 있는 산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땅 속에 깊이 묻혀져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와서 그렇다 그럽니다. 보계산의 그 산세 지형이 거북이를 닮았다, 그래서 그렇게 부릅니다. 예. 거북이 마을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 굉장히 예쁘게 꾸며졌는데 특별한 뭐 목적이 있으셨는지. 저희 거북이 마을은 2002년도서부터 국가에서 지정한 농촌 전통 테마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전통이 잘 간직한 동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을 분들이 그 전통을 상품화해서 체험 관광 이런 것들과 연계시키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아주 중요한 유물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는데요. 예. 어떤 유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석천 한유도의 그 한유도의 주인공이신 조선조 영조 때 병상 좌병사를 하신 석천공 전일상의 영정도 또 모셔져 있습니다. 그분을 뵈러 한번 가시죠. 예. 네. 석천 한유도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다는 장충영각. 이곳에는 조선 후기 무신이었던 담양전씨 형제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주인공의 형 자천 전운상의 영정이 왼쪽에, 오른쪽엔 오늘의 주인공 석천 전일상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조선 후기의 무신으로 경상 좌병사 등의 요직을 지낸 석천 전일상. 후손들은 방송 녹화를 위해 영정을 원래 모셔져 있던 영정각에서 KBS로 반출한다는 사실을 선조에게 알리기 위해 극진한 예로 인사를 올린다. 석천 전일상 영정을 옮기기 위한 고미술품 운송 차량이 들어오고, 영정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레 차로 옮긴다.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는 석천 전일상 영정. 석천 한유도의 주인공을 지금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네, 여러분께서 그 화면에서 과정을 지켜보셨지만 이렇게 소중하게 저희가 이 영정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왔습니다. 석천 전일상 선생의 영정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전에 그 한유도의 그 보셨던 그 분과 어떠세요? 지금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무관으로서 계급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병사가 네. 병마절도사요. 네, 병사가 중장급에 해당되는 분이십니다. 별세계. 예. 야, 지금으로 따지면. 예. 근데 예전에 이렇게 보물들 보면 영정이 거의 이렇게 정면 없잖아요. 박은영 씨 말씀대로 네. 저희 진품명품에 나왔던 그 영정들도 약간 이렇게 왼쪽을 보고 계시는 그렇죠. 그 측면을 그렇죠. 그린 영정들이 약간 있었거든요. 프로필 뭐 조금 뭐 이렇게 요즘으로 옆모습인데. 치면 얼짱각도죠. 네, 이렇게 딱. 진흥관 의원님, 이 영정 중에서도 정면을 그린 영정은 그렇게 흔한 편은 예,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조선시대 영정들 보면 대다수가 측면이죠, 그죠? 7분 자안이나 8분 자안 이렇게 그리시는데, 그런 것은 아마도 측면을 그리기가 정면보다는 좀 그리기가 용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정면을 그리면은 그 얼굴에 들어가고 나온 자리, 요철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측면을 즐겨 그렸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영정이라 하면은 외행도 중요시했지만은도 보다 그분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정신 세계를 표출해내는 것이 가장 그 어려운 기법이었는데, 지금 이분도
얼굴에서 그 어떤 무관이라는 그 장군다운 그런 그 기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정을 그리는 그 화가의 그 기량이 뛰어나다는 거죠. 문양도 정말 세세하게 그렸고 또 그 명암이라고 하나요? 어두운 부분과 조금 밝은 부분이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게 네. 굉장히 섬세하게 그러니까 그리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 영정을 잘 보면은 이 시대의 이 복식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잘 살펴볼 수 있는데 네. 박성실 위원님 나와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서도 이 복장이라든지 머리에 쓰고 계신 그 사모관대 모양도 좀 이렇게 변하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이것은 백관들이 집무시에 착용하시는 상복이라고 불렀던 건데 조선 초기부터 후기까지 머리에 쓰고 있는 사모의 형태라든지 이 깃이 둥글게 된 달령의 형태, 그 긴 모양이라든지 소매, 또 이게 지금 정면상이라 잘 안 보이지만 옆으로 그려진 거엔 여 뒤에 가는 무라든지 이런 거가 다 시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이 어른과 유사한 시기에 사셨던 그 밀창군 어른이라고 그 선조의 후손이신데 그 영정을 후손 댁에서 소장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옷이 출토가 됐어요. 그래서 땅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색깔이 다 없죠. 그래서 그걸 한번 재현해 본 것이 있습니다. 플라티를 입은 것처럼 네, 예. 한복 깃이 아니고 저렇게 생겼어요. 예, 저 안에 징령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됩니다. 여기 징령. 나오셨어요. 박영식 씨가 아주 제일 잘 어울리시네요. 예. 네. 진짜 잘 맞네요. 수염만 이 있으면 어른하고 유사한 시기에 생존하셨던 밀창군 그 복식을 그대로 지금 재현을 한 것인데 네. 뭐 사모 모양은 좀 다릅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긴 모양도 많이 유사하죠. 지금 네네. 여기는 그러네요. 긴 넓이가 좀 넓긴 하지만 이게 많이 파여 있고 이 안에 지금 하얀 것은 그 안에 징령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박영식 씨 이제 인상 조금 푸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석천 선생을 너무 닮았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통 무관은 이 흉배 사자나 뭐 이런 네, 게 들어가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보는 저희 초상에는 그 운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선 초기의 법전에 보면 무관도 2품 이상이 되면 문관의 벼슬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2품, 종이품 이상으로 올라가시면 이렇게 운학 흉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참 저는 신기한 게요. 그 200 몇십 년 전에 이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이 색이라든가 색깔 표현. 뭐 그대로 그냥 잘 보존된 게 참 신기하네요. 예. 자, 더 궁금한 점은 직접 진홍만 의원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친절한 저희 작가이신 이 김희겸 선생이 아주 그 초상화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린 어떤 그 풍속화보다 이 저 초상화의 값어치가 더 이렇게 더 큰 거 아닙니까? 그 반대입니다. 반대입니까? 예. 아. 초상화는 이분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남아있는 편이고 아까 그 풍속화는 유일무이할 정도로 희귀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박은영 아나운서. 그렇다면 만약 한유도가 남아있지 않다면 이 영정의 가치가 지금과는 어떨까요? 더 낮아지지 않을까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황기순 씨. 그러면 저 김희겸 선생님의 풍속화가요 유일무이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초상을 많이 그리셨다고 하는데 그 김희겸 선생님이 그리신 초상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까? 초상화를 많이 그렸다는 기록은 있는데 네.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그린 초상화는 거의 저는 못 볼 정도로 그리고 이렇게 초상화를 보면 대다수가 누가 그렸다는 표시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손을 통해서 누구의 작이라는 것이 밝히는 것이 통례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개나 그렸는지 몇 개나 남아있는지 확실히 모르는 거죠. 이 석천 선생의 영정은 과연 얼마일까요? 최고의 작품을 보셨기 때문에 일단 뭐 전일상 선생님의 성격만큼 호방해주셨어요, 세 분이. 예. 가격도 아까보다 많이 오르게 쓰셨습니다. 먼저 박용식 씨 1억 쓰셨고요. 박은영 아나운서 7억 5천, 그리고 황기순 씨 5억 원 쓰셨습니다. 참 제가 수치 어두운가 봐요. 그 아까 이 저
한유도에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이 후손님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는 참 보물이지만 그 어떤 그 특종인의 이 초상이기 때문에 풍속도하고는 조금 상당히 어떤 그 차이가 좀 나지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 그냥 1억을 책정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은영 아나운서 7억 5천만 원. 네. 아까 그 풍속도는 유일무이한 것이기 때문에 15억 원이라는 가치가 매겨졌지만 네. 초상화는 또 많이 그리셨다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김희겸 선생님이 그리신 거니까 그래도 절반 정도의 가치는 또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딱 반 7억 5천을 썼습니다. 나름 머리를 많이 굴리셨네요. 네. 황기순 씨 5억 원이다. 네. 네. 저는 그 가치는 한 3억 원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사실 초상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얼굴이잖아요. 근데 그 묘사를 너무 잘했는데 정말 사실적인 느낌이 너무 빡 와닿아요. 그래서 2억 원을 더 쓰자. 그래서 5억 원을 제가 썼습니다. 자, 궁금합니다. 이 한유도에 이어서 석천 전일상 선생의 이 영정은 과연 얼마나 할까요? 감축가 볼까요? 네. 자, 최종 감축가 보여주십시오. 18세기 중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천 전일상 선생의 영정을 보셨습니다. 이 영정의 최종 감정가는 얼마일까요? 감정가 오릅니다.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3억 원의 최종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용식 씨, 황기순 씨가 두 분이 2억 차이로 근소하게 맞추셨기 때문에 인형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 조선시대 영정이 지금 후반에 그려진 거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로 가면은 상당히 숫자가 적죠. 영정의 그 그리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엄청난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요즘도 영정을 제대로 조선시대 기법으로 그리면은 한 3억 가거든요. 사실은 더 높이 평가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영정도 사실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억 정도 평가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고 또 귀한 그 용단을 내려주셔서 저희가 또 석천 선생의 영정 그리고 한유도를 함께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소회가 어떠신지요? 함께 하시면서.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하는 시대여서 이런 진귀한 명품들을 종가나 자기 문중에만 보관하는 시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함께 감상하고 옛날에 이런 진품 명품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잘 보관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인간, 자연, 문화가 어우러진 꿈과 희망의 도시. 언제나 가고 싶은 소요산을 만날 수 있는 자연과 사람이 하나 되는 곳, 경기도 동두천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고장,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펼쳐지는 진품명품 출장 감정. 동두천시의 숨은 보물을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꿈을 실천하는 도시, 행복하고 살만 나는 고장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의 숨은 보물을 찾아 진품. 자, 제가 장갑을 끼고 있습니다. 귀금속이 나왔다는 뜻이죠. 지금 은제품이 쫙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세트로 옛날에는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복잡하게 돼 있어. 이게 세트로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예, 제가 은빵을 조금 했는데 어떻게 우연히 구입했습니다. 옛날. 은빵을 하시다가 어느 분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구입을 하셨어요? 예. 그 몇 년 전입니까? 상당히 됐어요. 뭐 기억이 상당히 됐어요. 몇십 년 됐어요. 자, 이제 너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떤 물건들입니까? 네, 하나씩 보시죠. 네. 요거는 한쪽은 용이 돼 있고 또 다른 한쪽은 봉이 돼 있어서 용봉문으로 된
이렇게 누르는 역할, 발처럼 누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공부하는 선비들이나 이런 분들이 글을 쓸 때 종이가 바람에 날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진 역할을 했던 거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은으로 된 문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요거는 이렇게 이제 머리 쪽이 이렇게 꽃이 돼 있고 끝에는 아주 뾰족합니다. 그래서 여성들 머리에 뒷꽂이용으로 사용할 때 모양을 낸 거고 은 뒷꽂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또 여기서 이거 아시겠어요? 네. 뭐예요 이게? 요건 동곳이라는 거거든요. 그 옛날 남성분들이 상투를 틀잖아요. 네. 머리를 길러가지고 상투를 터서 그거를 이 정수리 부분에다가 상투가 풀리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동곳이요. 네. 남성용이었네요. 네, 이거는 다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머리를 쪼글져가지고 비녀로 썼던 그런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 흐름을 봐서는 일제 강점기 시대에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종합 세트로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는데 가치는 어느 정도 지금?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세트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 비슷한 시대에 사용을 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해서 가격은 80만 원 책정하겠습니다. 은장신구 최종 감정가 80만 원. 보기만 해도 뭔가 가슴이 떨리는 듯한 굉장히 있어 보이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뭘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 12대 할아버지의 시호 받으신 겁니다. 시호라는 게 뭡니까? 시호 훌륭한 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나라에서 그 호를 주시는 거죠. 자,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중에 시호 교지라고 보겠죠. 시호 교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시호라는 것은 돌아가신 분이 어느 정도 벼슬을 했고 나라에 공이 있을 때 그 대신들이 합의를 해가지고 임금한테 결제를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조선시대 때의 정치를 한 분들 학자들에게 최고의 뭐랄까요, 칭호랄까요? 최고의 영예. 영예,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형조 판사를 했던 정사자 호자의 호가 충민공이다. 근데 충자는 여기 이야기는 충자를 어떻게 썼냐면 충자는 여국 망가 왈충, 나라를 근심해서 집안을 잊어서 충. 또 나중에 응사 유공왈 민, 일에 응해서 공이 있기 때문에 민이라고 했다. 민첩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충민공이라는 거죠. 이런 게 시중에 나오긴 합니까? 이 시호 교지는 아주 드물어요. 그죠? 잘 나오질 않고.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호 교지 최종 감정가 300만 원. 아주 색깔이 좋은 도자기가 나왔어요. 이게 용무늬 같은데요. 용도 아주 승이 잔뜩 났어요. 눈을 부라리고 있으면서 아주 이게 굉장히 굵은 필체로 말이죠. 그림을 쫙 그려주셨는데 주둥이가 다 깨졌었어요. 그걸 갖다 보수를 하는 흔적이 있는데 보수도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이제 막 색깔도 다른 걸로 이상하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혹이 하나 걸리긴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소장하시게 됐어요? 5년 전에 저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 저 가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요렇게 지금 깨져 있거든요. 이거 누가 깼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깬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원래 이렇게 돼 있었다. 이 쪽이 없으면은 또 우리가 평가할 때 상당히 낮은 가격을 평가하겠지만은 그래도 제 쪽이 다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시대는 지금부터 약 한 130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관효사기가 그 1883년도에 관효사기가 폐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무렵에 도자기를 만드시는 분, 그런 장인들이 좀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이 이렇게 좀 그린 겁니다. 이런 거는.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유색도 별로 좋지를 않고 그 태토도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그 코발트가 아주 흔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붓으로다 이렇게 용을 그렸거든요. 어느 정도 감정가가? 여기 좀 깨져 있기 때문에 150만 원 평가하겠습니다. 청하백자 용문 항아리 최종 감정가 150만 원. 처음 보는 그런 형식이라고 그럴까요? 이건 보니까 지도 같기도 한데요. 안에 뭐 산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다 글씨를 쭉 이렇게 해안가 따라서 이렇게 써놓은 것 같기도 한데 잘 들으시면 굉장히 중요한 상식도 얻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굉장히 젊은 분이 또 가지고 나오셨어요? 몇 살 때부터 소장하셨어요? 저 아기 때 원래부터 있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가 왜 직접 안 나오시고 본인이 나오셨어? 지금 할아버지 편찮으신데.
편찮으셔서 오는데 나 그 감정은 받아보셔야 되겠고 이게 지도가 맞습니까? 지도라고 해야겠죠. 예. 여기 보면은 와유도라고 써 있거든요. 와유도란 예. 곳이에요. 그럼 누워서 유람하면서 보는 그런 지도 같은 그림이다 이 말이죠. 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관광 안내 책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예. 오. 이런 것은 옛날에 그 선비들이 나이가 젊을 때는 유람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닐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실제는 가고 싶은 욕망은 많은데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와유도라는 맹칭으로 나름대로 그려놓고 예. 벽에 붙여놓고 누워서 팔베개를 하고 이렇게 머릿속으로 구경을 하는 겁니다. 몸은 방에 누워 있으되 생각은 지금 여기 보십시다. 백두산으로 해서 금강산으로 해서 오대산으로 또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여기 해인사가 있고 예. 척성루가 있고 지리산이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선생님 이게 우리나라 지도였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죠. 그래서 서울로 쭉 올라와서 홍제원에 들리다가 예. 또 이렇게 올라가 두만강까지 묘양산 이렇게 막 가는 거죠. 몸을 눕혀놓고도 마음만은 홀로 날아다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늙었다는 생각도 안 들겠죠. 예. 참 즐거울 겁니다. 그죠? 네. 이거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거 보면은 글씨도 예쁘게 쓴 것도 아니고 그림도 없고 참 하찮은 것 같이 버릴 만한 그런 종이 쪼가로 보이잖아요. 네. 이 댁에서는 이것을 참 귀중하게 이렇게 보관했다는 것은 참 높이 살만하죠. 그래서 값은 100만 원 책정하겠습니다. 와유도 최종 감정가 100만 원. 출장 감정과 함께하는 고미술 여행 8월 9일엔 대전광역시 서구를 찾아갑니다. 고미술품 무료 감정을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TV 쇼진품 명품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입니다. 도자기입니다. 네. 근데 이 잔하고 밑에 받침대가 이렇게 딱 있는데 아주 재밌게 생겼습니다. 거북이가 딱 받치고 있는 게 무슨 특별한 용도로 쓰였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제사 지낼 때 같은 뭐 그런 건가? 굉장히 화려하죠. 네. 화려해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높게 잔이 네. 받쳐져 있고요. 거북이가 지금 거북이는 보통 목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지금 쭉 뺀 거 보니까 요거 지금 갈증이 많이 난 상태야. 이 작품도 느낌이 좋은데요. 네. 이 작품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약간 푸른 빛도 돌면서 또 모서리 부분, 가장자리 부분은 하얀색 백자 같기도 하고 굉장히 흰빛과 푸른빛이 좀 오묘하게 교차하는 색깔은 좀 애매하고요. 예.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옆으로도 한번 조금씩 흠집이 같네요. 이거 뭐 잔에 구멍도 나 있고. 잔에 구멍도 나 있고. 잔에도 구멍이 있고 받침에도 구멍이 있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조금 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그 안에 구멍이 났고요. 이 밑에 구멍으로 뚫려 있어요? 그냥 뚫린 게 여기 밑으로 또 바로 또 이어져 있네요. 그러면 특수한 잔 같아요. 왜 구멍을 이렇게 잔 밑에다 뚫어놨는지 갖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네. 의뢰인 모셔보겠습니다. 쏘십시오. 네. 야 이게 뭐 어떤 잔과 잔받침일까 궁금해하세요. 네, 이거는 제가 구입한 건 아니고요. 저희 남편이 도자기에 좀 관심이 있어서 한 점씩 이렇게 구입했는데 이게 이 잔은 소설 상도에 나오는 그 잔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좀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구입했는데 굉장히 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고 또 정말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인지 그게 또 궁금해서 의뢰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남편이 잘 샀나? 네네. 아니면은 괜한 돈을 썼나? 그러면은 뭐 궁금한 점 같이 풀어가도록 하죠. 네, 그러죠. 자리해 주시고요. 참 특이하단 말이죠. 이게 저 상도 소설책은 저도 좀 읽었는데 그때 그 인삼 뭐 이렇게 주인공이 이거 하면서 이 생각이 나네요. 뭐 잔에 뭐 넘친다 뭐다 뭐 그래서 그 지금 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술을 뭐 더 차지도 말고 뭐 해라든 그 소설 내용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자
일단 보면은 굉장히 문양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잔에도 보시면은 양각으로 이렇게 매화네. 매화. 그리고 글씨도 써 있습니다. 영삼 이렇게 보시면 월화 삼령 사명. 달빛 아래 뭐가 세 가지가 뭐가 보인다? 비친다? 그림자가 보인다? 자, 그리고 이 거북 모양의 잔받침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이 위에는 학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거북도 아래는 뚫려 있나요? 밑에요. 네. 보여드릴까요? 막혀있구나. 밑에는 구멍이 없어요. 이게 언제쯤 만들어졌을까 하는 그 연대가 참 궁금하네요. 네,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20년 정도? 120년 정도. 잔 안에도 구멍이 있고요. 그러니까요. 잔 밑에도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받침에도 구멍이 있고요. 이것도 쓰임새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었겠죠? 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요. 자,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상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런 잔과 잔받침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예. 그 여기 무슨 이게 이 생활의 진리가 있어요. 이 잔의 특색으로 인해서 뭘 이렇게 깨달아라 하는 뭐 그런 그게 있는데 이제 나이가 있어 그런지 뭘 읽어도 자꾸 빨리 잊어버려요. 네. 힌트 드릴게요. 네. 자, 1번 마상배, 2번 고족배, 3번 계영배.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3번 계영배입니다. 3번 계영배. 예. 박은영 아나운서는? 저는 그럼 1번 마상배. 1번 마상배. 네. 예. 황기순 씨는? 그럼 뭐 지금 분위기가 따로따로 가는 거니까 저는 그러면 고족배. 아니 뭐 꼭 그 개성대로 가실 필요는 없고요. 아니, 고족배를 할게요. 고족배. 정답은 뭡니까? 네, 이름 그대로 뭐 계영배라고 그러죠. 그래서 계영배가 맞습니다. 박용식 씨 인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계영배인지 들어봐야 되겠죠? 네, 넘치는 것을 경계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계영배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 과욕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 술을 따르게 되면은 그 어느 정도 선을 넘었으면은 술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밖으로. 따르게 되면은 이제 이러한 형체가 됩니다. 이러한 형체가 돼서 이게 이제 그 U자를 거꾸로 이렇게 놓은 듯한 그래서 일정한 지금 요 선 이상 술을 만약에 붓게 되면은 그게 다시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 양변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양변기 마냥 한번 빠져나가게 되면 완전히 다 빠져나갑니다.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잔입니다. 그 물의 압력. 네, 그렇습니다. 그 물의 원리를 압력에 이용해서. 의해서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은 그 따라서 그 남아있는 물이 완전히 다 빠져나가죠. 네, 그런 원리입니다. 여러 번 설명을 듣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확인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계영배를 이 재현품을 준비를 했거든요. 자, 이 잔도 보시면은 요 안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요. 네. 요 밑으로도 이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을 한번 황기수 씨가 부어주실래요? 직접 부어주세요. 황기수 씨가 잘 붓습니다. 이 붓는 건 황기수 씨가 잘. 술 따르는 거에 또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잔이 어느 정도 찰 때까지는 자 그만 따라 보십시오. 밑으로 안 세요. 안 세죠. 세지 않습니다. 신기하다. 자 그럼 더 따라 볼까요? 넘치면 밑으로 빠지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물이 빠지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다 빠진다는 말씀이죠. 신기하죠? 신기한 다 빠지네요. 보시면은 지금 거의 다 빠졌습니다. 신기하네. 조선시대에 아주 거상인 그 임상옥이라는 그 상인이 있습니다. 계령배를 항상 옆에 두고 그 과욕을 다스리면서 그 아주 큰 그 거상이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잔에 굽을 확인을 하시고, 굉장히 울퉁불퉁하네요. 네. 자, 그리고 이 잔 받침의 굽도 밑바닥도 한번 확인을 하시고, 좀 검죠? 검은 게 이렇게 묻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런 잔이라든가 그 잔받침에 그런 검은색이 묻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네, 보통 도자기가 몇백 년씩 돼도 사실 저렇게 검은 때가 묻는 법은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이건 지금 요 잔이 지금부터 약 한 180년 정도 된 겁니다.
그런데도 때가 전혀 묻지를 않고 약간 그 퇴색된 이런 색깔만 보이지 저렇게 검은 그 때가 안 묻어 있거든요. 근데 저 때가 묻어 있는 거는 제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마 원체 깨끗하니까 누가 가짜라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것 같이 보이게 하려고 누가 거기다 아마 검은 칠을 했는 모양이에요. 일부러 묻혔다는 얘기죠. 일부러 좀 손을 저런 잔에는 뺐다는. 절대 검은 게 묻을 이유가 없거든요. 자, 더 궁금한 점은 이상민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친절한 아이고 그 진품을 말이죠. 그 깨끗한 상태로 그냥 그렇게 두는 게 낫지. 저걸 좀 더 저 진품같이 보이게 하려고 검은 때를 일부러 묻히고 이러면은 오히려 그 값어치가 떨어질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요새 하도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혹시 그런 거는 아닐런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좀 자연 상태로 뒀으면 되는데 조금 좀 인위적인 게 들어간 게 아닐까. 짧은 제 생각에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저렇게 검게 이렇게 묻혀놓게 되면은 그 오히려 더 그 가짜 같은 느낌이 더 들고요. 오해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렇게 이제 검게 이렇게 묻어 있으면은 그 인위적으로 묻혔기 때문에 좀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요즘 그 근래에 만드는 그런 가품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보신 개영배는 진품에는 틀림없고요. 박은영 아나운서. 이 개영배를 처음 만들었을 당시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익살스럽기도 해서 너도나도 많이 만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개영배가 많이 남아있나요? 지금 남아있는 숫자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까 그 말씀드린 그 1800년대 만들어진 그 개영배도 사실 지금 사실 남아있질 않습니다. 황기순 씨. 예. 저 지금 의뢰인 얼굴 표정이 이렇게 썩 밝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 밝게 해드릴게요. 저 이제 백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값이 이렇게 좀 값어치가 있는데 청색이 좀 돌거든요. 그래서 순백자에 비해서 가치가 뚝 떨어질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맞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뭐 저게 그 유백색으로다가 연대가 올라가는 유백색으로 만들어졌다면은 뭐 가격이 훨씬 높게 이렇게 평가되겠지만은 뭐 청백색이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자, 개영배 과연 얼마나 할까요? 확인하겠습니다. 박용식 씨 100, 박은영 아나운서 750, 황기순 씨 450만 원 적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역사, 그러니까 이제 소위 조선 말기 그런 부분, 또 당시엔 좀 대량으로 생산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뭐 그런 등등으로 해서 오늘 많이 헷갈립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그냥 예. 1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50만 원 쓴 박은영 아나운서. 왜 750만 원이요? 사실 뭐 일부러 묻혀놨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까지 비쌀까 싶기도 한데 또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개영배가 많이 남아있냐고 했을 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희소성은 좀 있지 않을까. 네. 황기순 씨는 450만 원이요? 흔들리네. 오늘 박은영 씨가요 가격을 아주 넉넉하게 주시고 우리 박용식 씨는 조금 아주 좀 그래도 냉정하게 주셨는데 예. 제가 항상 중간에 꼈단 말이에요. 그 시대적으로 뭐 120년 되면 사실 120년을 이렇게 물건을 어쨌든 깨질 수 있는 물건을 잘 보존했다는 거는 값어치가 좀 큰데 아무래도 뭐 일부러 누가 한 뭐 좀 오래돼 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좀 인위적인 게 좀 있어서 좀 깎아서 450만 원을 저는 생각합니다. 네. 1000만 원 적으셨는데요. 이 가격은 어떻게 남편의 의견이 반영된 가격입니까? 아니면 순전히 의뢰인이 생각하시는 가격이십니까? 제 생각에 남편의 의견도 조금 반영됐고요. 네. 희소성이 좀 많다고 얘기하셔서 그 정도의 가치는 있지 않을까 제가. 자, 과연 오늘 보신 이 조선 후기에 말기에 만들어진 개영배 최종 감정가는 얼마일까요? 감정가 얼마? 자, 아름답게 만들어진 잔과 잔받침 개영배입니다.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이 개영배 최종 감정가 얼마일까요? 자, 100만 단위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0만 단위 2천만 원. 그래서 박은영 아나운서가 가장 가깝게 맞추고 있습니다. 인정드립니다. 네.
사실 저 색깔은 뭐 관여사기와 거의 뭐 정말 차이가 없을 정도로 색깔이 아주 좋습니다. 단지 지금 그 양각 부분이 그 잔 같은 경우에 그 매화에 그 양각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관여사기일 때는 저거보다 더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그 양각이 훨씬 더 이제 관여사기에서는 더 도드라지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데 이제 그런 거에는 조금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대에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 만든 그 기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게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고 보통 우리가 저 100년 정도 됐다 하면은 거의 그 뭐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남편의 밥상이 달라질 거예요. 쓰신 가격보다 2배가 나왔거든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도자기가 또 저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서 제가 잘 보존하면서 또 소중한 분들께도 보여드리는 그런 게 하겠습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보내주신 병풍입니다. 열폭 병풍에 소나무 한 그루가 그려져 있는데요. 모란 그림에 능했던 동초 황현종의 작품으로 감정가는 150만 원입니다. 아담하고 풍만한 형체를 지닌 고려시대 토기 유병입니다. 흐릿해진 빗살무늬가 그간의 풍상을 말해주는데요. 입구가 일부 파손되어 있어 감정가는 10만 원입니다. 집안에 숨겨져 있던 고미술품 우편 감정 시간을 통해 그 진가를 확인하세요. TB쇼 진품 명품 오늘의 최종 우승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김혜원 씨. 박용식 씨 인형 2개, 박은영 씨 인형 3개, 황기순 씨 인형 2개로 오늘의 최종 우승자는 박은영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박은영 아나운서 인형 3개로 우승. 예. 야, 오늘 첫 출연인데 네. 우승의 영예까지 가져갑니다. 오늘 사실 뭐 1등보다도 좋은 작품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죠. 네, TB쇼 진품 명품 오늘 최고가를 경신한 15억 원의 최고 감정가를 기록했던 한우도를 비롯해서 참 많은 좋은 작품들을 만나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보신 이 개연배처럼 넘치는 것보다는 조금 모자란 듯한 그런 삶이 더 우리 건강에도 좋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TB쇼 진품 명품 다음 주 일요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